또 들어오셨습니까? 손님들 쫓아낸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수입차 전시장 한가운데서 지점장이 고성을 질렀다. 여기는 수준 높은 분들을 위한 프리미엄 매장인데 어디서 흙을 묻히고 들어와서 매장을 더럽힙니까? 옆에 있던 판매 직원 최 대리는 전시된 고급 SUV에 기댄 채 비아냥거리며 거들었다. 어르신, 시외 버스터미널은 2블록 아래입니다. 여긴 버스표 안 팝니다. 빛바랜 청바지에 흙이 하얗게 묻은 작업화를 신은 박철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 옆에서 신입사원 이동현 씨는 부끄러움을 삼키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유리가 열리며 고급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지점장의 험악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경박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은 채 문 쪽으로 뛰어갔다. 정 대표님, 사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이야기의 전말을 이해하려면 박철우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철우 씨는 강원도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농장이자 축산업의 대부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한 평 없이 서울의 화려한 사무실보다는 땀 냄새 나는 현장을 고집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흙을 일구고 트랙터를 정비하고 날씨를 읽는 법을 몸으로 익혔다. 번 돈은 허투루 쓰지 않고 주변 부지를 사들이며 전부 농장 시설 개보수에 재투자했다. 현재 그의 명의로 된 부지만 150만 평에 달하며 처남과 공동 소유한 부지도 70만 평이 넘는다. 한우 번식과 유구사육, 대규모 콩과 옥수수, 재배까지 겸하고 있어 그의 농장은 대기업 못지않은 매출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철우 씨는 외모나 차림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입고 흙대가 탄 작업화를 신은 채 현장으로 나갔다. 예방접종을 마쳐야 할 소가 수백 마리이고 점검할 농장 부지가 사방에 퍼져 있는데 겉모습을 꾸밀 여유 따위는 없었다. 농장 밖을 벗어나면 사정은 달랐다. 거래처 은행 지점장들이나 자재 납품업자들은 그의 막대한 자산과 신용도를 잘 알고 있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철우 씨는 그저 빛바랜 셔츠를 입은 평범한 시골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시계나 금줄 같은 것을 차지도 않았다. 자기 이름 석자로 신용을 얻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을 누르려는 자는 알맹이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반면 그의 아내 정경숙 씨는 삶의 궤적이 달랐다. 서울에서 자라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형 금융사에서 근무했던 경숙 씨는 철우 씨와 결혼한 뒤 농장의 재무와 행정을 맡아 가게형 농가를 완벽한 기업형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다. 낭비 요소를 줄이고 자재를 직거래로 구매하며 농기계 구입, 시기를 조율해 농장의 내실을 다졌다. 철우 씨가 현장 생산을 책임졌다면 경숙 씨는 숫자와 전략을 담당했다. 12년 전 도심의 수입차 매장을 인수한 것도 경숙 씨였다. 지인이 운영하던 매장이 경영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숙 씨는 재무제표를 분석한 뒤 가능성을 보고 매장을 전격 인수했다. 당시 철우 씨가 축사에서 송아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을 때 경숙 씨가 찾아와 이 사실을 전했다. 철우 씨는 모자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다. 당신이 자동차 매장을 샀다고? 픽업 트럭이랑 프리미엄 SUV 다루는 매장이야. 계산해. 보니 수익성이 충분해. 그래, 당신이 계산해서 맞다면 잘한 거겠지. 철우 씨는 아내의 사업 감각을 깊이 신뢰했기에 도심 매장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경숙 씨 역시 전문 경영진을 배치하고 월간 실적 보고만 받을 뿐 전장에 직접 나서는 일은 드물었다. 매장이 흑자를 유지하는 한 현장 직원들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침이었다. 철우 씨는 아내가 매장을 인수한 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전장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농장에 새 차가 필요하면 경숙 씨에게 필요한 사양만 말했고 며칠 뒤면 새 차가 농장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곤 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유가 생겼다. 장성한 새 아들이 농장의 각 부문을 나누어 맡게 된 것이다. 첫째, 민수는 축산을 맡아 자갈길과 축사, 주변을 오갈 강인한 하체와 견인력을 갖춘 차량이 필요했고, 둘째, 민재는 농경지 관리를 위해 토크가 좋은 디젤 차를 필요로 했다. 셋째, 민혁은 유통과 자재 구매를 담당하게 되어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차량이 필요했다. 철우 씨는 이번만큼은 직접 차를 보고 고르고 싶었다.
보닛을 열어 엔진 상태를 확인하고 프레임 두께를 보고 직접 운전석에 앉아보아 실용성을 검증하고 싶었다. 농장에서 쓸 현장 장비였기에 남의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었다. 경숙 씨가 전화를 들며 말했다. 지점장 김석진한테 전화해서 제일 좋은 모델들로 준비해 두라고 할게. 철우 씨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 전화하지 마. 그냥 손님으로 가서 뜰에 있는 차들 둘러보고 고를 테니까 서류 처리는 나중에 당신이 해. 경숙 씨는 남편의 고집을 알기에 더는 말리지 않았다. 철우 씨는 농장 안에서 타던 나뭇가지에 긁히고 흙이 튀어있는 오래된 1톤 트럭의 열쇠를 챙겨 도심으로 향했다. 철우 씨는 먼지가 찌든 오래된 트럭을 수입차 매장 정문 근처에 주차했다. 차에서 내려 바지 끝단의 흙을 털어내고 매장 내부로 들어섰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깔끔하게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윤이 나는 고급 차량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철우 씨는 매장 안쪽에 사륜구동 모델들이 전시된 곳으로 걸어갔다. 흰색 대형 픽업 트럭 앞에 서서 운전석 문을 열어보고 하체 구조와 적재함, 공간을 꼼꼼히 살폈다. 10분 넘게 차를 둘러보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가까운 상담 테이블로 걸어갔다. 최 대리가 의자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봐요, 청년. 저 안쪽에 있는 디젤차 적재 용량이랑 하체 프레임 구조 좀 물어봅시다. 혹시 보강 프레임 들어간 다른 모델도 있소? 최 대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철우 씨의 흙 묻은 작업화와 빛바랜 바지 끝단을 눈짓으로 흘겨보았다. 그러고는 옆자리 동료를 향해 비꼬듯 말했다. 어르신, 시외버스 터미널은 저쪽 건너편입니다. 여긴 버스표 안 팝니다. 차는 거기 있는 게 전부니까 대충 보시고 바닥에 흙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철우 씨는 침을 삼키며 감정을 눌렀다. 언쟁을 벌이지 않고 다시 차량 전시 구역으로 발길을 옮겼다. 보닛을 열어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서류판을 든 신입사원 이동현 씨가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이동현 사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철우 씨가 돌아보며 말했다. 디젤 엔진 사륜구동 모델들을 좀 보려고 하오. 현장에서 쓸 튼튼한 놈으로 3대 정도 필요한데. 동현 씨는 철우 씨의 차림새를 훑어보거나 지레짐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닛 내부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험로 주행이나 화물 적재가 많으시다면 이 3 디젤 모델에 후륜 덧날 스프링이 적용된 사양을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과수원이나 축산, 현장에서 사용하십니까? 철우 씨는 청년의 태도에 호감을 느끼며 대화를 이어갔다. 토크 출력, 변속기 반응, 험로에서의 연비 등 실용적인 질문들이 오갔다. 그때 맞춤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김석진 지점장이 먼 발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철우 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동현 씨에게 명령했다. 이동현 사원, 서류 정리가 우선이야. 고객 데스크로 이동해. 여긴 내가 맡는다. 동현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점장님, 어르신께 엔진 사양을 설명해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라면 가, 명령이야. 동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쓸쓸히 돌아섰다. 김 지점장은 팔짱을 끼고 가슴을 편 채 철우 씨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르신, 보고 계신 차는 우리 매장 최상위 라인업입니다. 수입 엔진에 풀타임 사륜 구동, 고급 가죽 시트까지 들어가서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철우 씨는 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1억 3천만 원이면 지난달 창고에 출하한 콩 물량의 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지점장은 철우 씨의 무건을 금전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짓고 비웃었다. 제 생각이 맞죠. 이런 차를 사실 형편은 안 되시면서 직원들 일하는데 시간 빼앗으시면 곤란합니다. 그 순간 매장 밖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주차하더니 화려한 옷차림의 부부가 내렸다. 김 지점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철우 씨에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실제 구매 고객이 오셨으니 이만 가보시죠. 돈도 없으면서 매장에 들어와 서성이면 진짜 손님들 보기 안 좋습니다. 다른 데 가셔서 중고 트럭이나 알아보세요. 김 지점장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철우 씨는 1억 3천만 원짜리 차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모자를 고쳐 쓴 뒤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동현 씨가 나가려는 철우 씨를 불러 세웠다. 어르신,
지점장님이 무례하게 구신 점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카탈로그와 가격표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철우 씨는 청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네는 할 일을 제대로 했네, 청년. 마음 쓰지 말게. 응대가 아주 훌륭했어. 오후 5시가 넘어 철우 씨가 농장 사무실로 돌아왔다. 경숙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정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철우 씨는 의자를 끌어당겨 아내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아침에 매장에 다녀왔소. 경숙 씨는 키보드 치던 손을 멈추고 안경을 벗었다. 남편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기 때문이다. 어땠어? 아이들 탈차는 좀 둘러봤어? 철우 씨는 과장이나 감정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전했다. 최 대리의 비아냥, 동현 씨의 성실한 응대, 그리고 김 지점장이 말을 끊고 차림새를 지적하며 나가라고 한 상황까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경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더니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노무 담당 법무법인에 전화할게. 내일 아침부로 김석진 지점장 해고 통지서 작성하라고 할 테니. 철우 씨가 손을 뻗어 아내의 팔을 지그시 눌렀다. 지금 그렇게 처리하면 노무 문제로 시끄러워질 거요. 경숙 씨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내 매장에서 손님을 옷차림으로 판단해서 쫓아냈는데 해고 사유가 안 된다고? 내 말만 듣고 당장 해고하면 그 친구는 억울하다고 부인할 거요. 다른 직원들은 자리 보존하려고 지점장 편을 들 테고, 그렇게 되면 법정 싸움으로 번져서 오히려 해고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경숙 씨는 입을 다물었다. 사업을 오래 해온 그녀 역시 객관적인 물증 없이 진행하는 부당해고 처리가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매장에 CCTV가 있잖아. 내일 영상 확인하면 돼. 상업용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소. 그저 대화하다가 내가 걸어나가는 장면만 나올 뿐이지.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는지는 영상만으로 증명 못해. 경숙 씨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야? 김 지점장이 6년 동안 일하면서 실적은 잘 냈다고 하지 않았소? 어쩌면 오늘 하루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 좋아서 실수한 걸 수도 있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과오를 범할 수 있으니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경숙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기회를 준다고?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매장으로 갈 거요. 어차피 차는 사야 하니 나를 제대로 대했던 그 신입사원 동현이라는 청년한테 직거래로 계약할 생각이요. 어제와 똑같은 청바지에 흙 묻은 작업화를 신고 갈 거요. 철우 씨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나보다 15분 정도 늦게 들어오시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 만약 김 지점장이 내 계약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어제 일은 일시적인 실수로 넘기고 차를 사서 나오면 돼요. 하지만 만약 내일도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쫓아내려 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본성이라는 뜻이지.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하면 돼요. 경숙 씨는 남편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갈게. 수요일 오전 10시 정각. 철우 씨의 낡은 트럭이 매장 야외 주차장에 들어섰다. 철우 씨는 어제와 동일하게 흙이 약간 묻은 바지와 작업화, 차림으로 매장에 들어섰다. 매장 안은 비교적 한산했다. 김 지점장은 2층 유리 복층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동현 씨는 데스크에서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동현 씨는 철우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서류를 내려놓고 반갑게 걸어 나왔다. 어르신, 다시 찾아주셨군요. 어제 말씀하신 모델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우 씨는 청년의 손을 힘있게 잡았다. 그래, 동현 씨. 어제 보여준 흰색 픽업 트럭 사양이 마음에 들어서 하체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왔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하체 보강,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시승 구역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안쪽으로 이동해 차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2층 유리창 너머 상황을 본 김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제 자신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장에 나타난 시골 노인을 보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쿵 소리나게 내려놓고 계단을 빠르게 내려왔다. 어르신,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손님들 보기 안 좋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김 지점장의 고성이 매장에 울려 퍼졌다.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동현 씨가 철우 씨 앞을 막아서며 설득하려 했다. 지점장님, 이 어르신께서는 실제 구매 의사가 있으셔서 다시 오신 겁니다. 김 지점장은 동현 씨의 어깨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너는 입 다물어. 쓸데없이 돈도 안 되는 사람한테 시간 쓰지 말고 데스크로 올라가. 동현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쉽게 물러서지 못했다. 철우 씨는 동현 씨에게 가볍게 손짓을 보내며 물러서게 한 뒤 김 지점장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여보시오, 지점장. 이 청년이 나한테 차 설명을 해주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오? 김 지점장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우리가 이 깔끔한 매장을 유지하는데 매달 얼마를 쓰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흙을 묻히고 들어와서 매장을 더럽히고 영업을 방해합니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철우 씨는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고 답했다. 경찰까지 부를 건 없소. 커피 한 잔마저 마시고 나갈 테니 조용히 하시오. 김 지점장이 보안 요원을 부르려고 입을 열어 소리치려던 그 순간 매장 정문의 유리문이 열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정경숙 대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뒷굽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김 지점장은 정문을 확인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려던 입을 다물고 표정을 싹 바꾸어 경숙 씨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오늘 매장 상황은 아주 양호합니다. 경숙 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김 지점장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오늘 매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김 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경숙 씨는 손가락으로 매장 안쪽 철우 씨가 서 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기 픽업 트럭 옆에 계신 분은 누구지? 김 지점장은 뒤를 쓱 돌아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아, 저 자는 어제부터 매장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는 시골 노인네입니다. 바닥에 흙을 칠하고 다니길래 제가 막 엄하게 주의를 주고 내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숙 씨는 김 지점장에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은 시골 노인네가 아니라 내 남편이야. 김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입이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네? 대표님의 남편이시라고요? 경숙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옷에 흙이 묻었다고 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매장에서 쫓아내라고 내가 가르쳤나? 대표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매장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의도였을 뿐 어느 지침에 고객의 복장을 이유로 모욕하고 쫓아내라고 되어 있지? 당장 그 지침서 가져와봐. 김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경숙 씨는 그를 지나쳐 철우 씨 옆으로 걸어갔다. 철우 씨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저 마신 뒤 적재함 위에 올려놓았다. 여보, 아이들 탈 차는 다 골랐소? 철우 씨가 차량 2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응, 첫째 민수 탈 거, 둘째 민재 탈 거, 그리고 셋째랑 농장 작업용으로 쓸 것까지 해서 총 5대 필요한데 수량 있나 물어보던 참이었소. 경숙 씨는 동현 씨를 바라보았다. 이동현 사원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남편이 말한 사양으로 5대 재고 있습니까? 동현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답했다. 네, 동일 사양으로 재고 5대 있습니다. 즉시 출고 준비 가능합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차량 5대, 총 6억 5천만 원이 넘는 대형 계약이 현금 일시불로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경숙 씨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금 바로 계약서 작성해요. 그리고 이 계약의 실적과 수수료는 100% 이동현 사원 이름으로 올려요. 경숙 씨는 박수를 2번 쳐 매장 내 모든 직원들을 소집했다. 정비소 직원들, 격리 직원, 다른 판매원들까지 10여 명의 직원이 모여들었다. 김 지점장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철우 씨가 직원들을 향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어제 이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왔고 복장이 누더기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찾아왔을 때도 지점장에게 고성을 들으며 쫓겨날 뻔했습니다. 철우 씨는 옆에 서 있던 최 대리를 가리켰다. 어제 의자에 기대어 나한테 터미널로 가라고 비아냥거리던 최 대리. 자네는 지금 당장 짐 싸서 인사과로 가세요. 해고입니다. 최 대리는 김 지점장을 바라보았지만 김 지점장 역시 자신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태였다. 최 대리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어 경숙 씨가 김 지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6년 동안 실적을 낸 건 인정하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조직 문화에 대해 지점장으로서 심각한 중과실을 범했습니다. 당사자에게 거듭된 모욕을 가한 행위는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오늘부로 김석진 지점장을 직위 해제 및 중징계 해고합니다. 김 지점장은 경숙 씨 앞에 읍소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자식들도 있습니다. 어제 내 남편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당신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당장 매장에서 나가세요. 김 지점장은 사원증을 데스크에 올려놓고 짐을 챙겨 매장을 떠났다. 경숙 씨는 동현 씨에게 다가갔다. 이동현 사원. 남편의 신분을 몰랐음에도 끝까지 정성껏 응대한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부로 이동현 사원을 이 지점의 신임 지점장 대리로 임명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본사 재무팀에서 지원할 테니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대로 매장을 이끌어주세요. 동현 씨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고 6억 5천만 원의 계좌 이체가 확인된 후 철우 씨와 경숙 씨는 매장 밖으로 나왔다. 경숙 씨는 남편의 낡은 트럭 옆에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점장이 매장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줄 까맣게 몰랐네. 철우 씨가 허허 웃으며 트럭 문을 열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하지만 청년 하나는 건졌으니 잘된 일 아니오. 동현 씨가 잘해낼까? 기술이나 숫자는 배우면 되지만 사람을 대하는 기본 인성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오. 저 청년이라면 충분히 잘해낼 거요. 철우 씨는 시동을 걸었다. 낡은 디젤 엔진이 털털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는 어제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 흙이 묻은 작업화와 빛바랜 바지 차림 그대로 트럭을 몰고 매장을 벗어났다. 화려한 전시장 뒤편에는 쫓겨난 지점장의 씁쓸한 퇴장과 바른 인성으로 삶의 기회를 잡은 젊은이의 새로운 시작이 남겨져 있었다.